삼각형에 대한 얘기를 했었는데 이 크기 측정은 삼각형의 닮은비 이용한다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시즈님이 갖게 되는 물체를 놓고서는 달과 겹쳐지는 물체를 찾아가지고서는 그게 겹쳐지게 되면 삼각형과 삼각형의 닮음을 이용해서 높이 대 밑변은 높이 대 밑변이 비율이 같다라는 걸 이용하는 거죠. 자, 그래서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측정해야 되는 값. 측정해야 되는 값은 물체의 지름, 그 다음 물체까지의 거리. 근데 요거 알아야 되는 값. 이거는 미리 주어지는 값이어야 돼. 지구에서 달까지의 거리는 주어지는 값. 그렇게 해가지고 달의 지름을 구했었고. 자, 달 공전에 대한 얘기인데 이 달 공전. 그러니까 지구를 중심으로 한 바퀴 도는데 대략 한 달쯤 걸리는데 어디서 어디로 간다? 서에서 동으로. 하루에 약 13도씩 이동을 한다 그랬어요. 하루에 약 13도씩. 자, 그래서 여기 이제 그림상에서 태양 쪽에, 지구 입장에서 달이 태양 쪽에 위치했을 때를 그 다음 상현, 망, 하현인데 이때 서에서 동으로 공전을 한다라는 개념은 그 평면상의 그림으로 그릴 때는 반시계로 도는 개념이야. 그래서 상현, 망, 하현이야. 만약에 태양이 왼쪽에서 비춰주고 있으면 이쪽이 사게 되겠죠. 상현, 망, 하현 이렇게 되는데 하여튼 삭을 먼저 찾고 그 다음에 반시계 방향으로 돌면서 상현, 망, 하현을 찾아주시면 돼요. 자, 사귈 때는 밤하늘에 달이 보이지 않고요. 그 다음에 초승달, 상현달, 보름달, 하현달, 금음달 순으로 이렇게 바뀌어간다라고 했고 그러니까 매일 같은 시간에 관측을 해. 해가 진 직후 이렇게 관측을 하게 되면은 얘가 서쪽에 있었던 달이 점차적으로 동쪽으로 이동하는 걸 볼 수가 있죠. 이게 공전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 자, 그 다음 매일 이렇게 위상의 변화가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도 이 공전의 위치에 따른 밝은 면을 보이는 부분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요. 자, 다음 일식이었는데 일식은 달이 삭 위치에 있을 때야. 이렇게 왼쪽에 달이 있었을 때, 왼쪽에 태양이 있었을 때 그때 달이 여기가 삭이 되는 거고 여기가 상현, 망, 하현 이렇게 된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 일식이라고 하는 건 달이 태양을 가려주는 거죠. 그때 삭 위치에 있어가지고 여기 본 그림자 안에 달의 본 그림자 안에 들어간 애들은 태양이 완전히 가려지는 개기 일식을 볼 수 있는 반면 반 그림자에 들어간 아이들은 부분 일식을 볼 수 있다라는 거랑 하나 더 관측이 될 때 진행 과정이 일식은 오른쪽에서부터 가려지고 오른쪽으로 빠져나간다. 그러니까 여기 지금 이게 일식 과정인데 오른쪽이 점점 어두워지다가 오른쪽부터 밝아지는 거를 볼 수가 있어요. 월식은 망 위치에 있으면서 달이 지구 그림자에 들어갔을 때인데 이때 지구의 반 그림자는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지구의 반 그림자는 반 그림자 안에 들어갔을 때의 달은 그냥 보통의 달처럼 보이고요. 본 그림자에 들어갔을 때인데 본 그림자에 완전히 들어가 있을 때가 개기 월식이고 이렇게 걸쳐 있을 때가 부분 월식이 되는 거야. 이거 아까 일식 같은 경우에는 여기 개기 일식은 요 본 그림자에 들어가는 위치에서만 볼 수 있는 반면 월식의 개기 월식은 밤하늘이면 어느 곳에서든 다 볼 수가 있다는 것도 기억해 주시고 그 다음 얘네들의 이제 그 그림자가 이렇게 생기는 게 보게 되면은 지구 그림자에 들어갈 때 왼쪽부터 가려지고 왼쪽부터 빠져나온다는 거. 여기 왼쪽부터 가려지고 왼쪽부터 밝아진다라는 거. 이런 식으로 변화가 일어난다는 걸 기억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 더. 일식과 월식은 삭과망은 매달 있지만 일식과 월식은 매달 일어나지 않아. 그 이유가 지구와 달의 공정 궤도가 평면상에 있지 않고 한 5도 정도 기울어져 있는 상태예요. 그래가지고 그게 일직선이 되었을 때만 나타날 수 있다라는 것까지가 우리가 배웠었던 내용이고 우리 그 121쪽부터 한번 문제를 풀어보고 채점하고 하자. 들어요? 121쪽에서 질문 가자. 121쪽 자기 틀린 것 중에 질문. 몇 번? 자, 4번 좀 보자. 자, 4번에 보시게 되면, 오케이. 자, L 대 L은 D 대 D. 요렇게 해줘야 되죠. 자, 그래서 요거는 비례식 세줘야 돼. L 대 L은 D 대 D. 이렇게 비례식을 세워줘야 되고 이 두께나 이런 건 필요 없어요.
자, 그 다음, 그래서, 여기 지금 밀리미터, 센티미터, 미터로 나와 있기 때문에 지금 센티미터로 물어보니까 단위를 센티미터로 통일해 주세요. 자, 8mm는 0.8cm죠. 그 다음 3m는 300cm고. 자, 그래서 L 대 L은 D 대 D, 비례식 그대로 써주시면 돼. 15 대 300은 0.8 대 D 이렇게 해주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 계산하시면 됩니다요. 그래서 아마 16cm 나올 거고요. 또 이 페이지 질문 2번. 자, 2번에 보시게 되면 옳은 것을 보기 위해서 고르세요. 그랬는데 동전과 달의 시지름이 일단 같아야 돼. 요거야. 요걸 동전이라고 상상하시면 요 동전과 달의 시지름이 같아야 되는 거야. 여기가 시지름이죠, 요게. 그죠? 여기 있네요. 여기 시지름이에요. 자, 이게 같아야지만이 겹쳐질 수 있는 거야. 그래서 기억 맞고요. 삼각형 닮은비를 이용하죠. 여기 지금 D 대 D는 L 대 L, 요 삼각형과 요 삼각형의 닮음을 이용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 그래서 기억 니은이고요. 그래서 1번인데, 스몰 D의 대응변은 라지 D죠. 그 다음, 측정한 동전 지름이 작아지면은, 여기, 동전 지름이 작아지면 무슨 사태가 벌어지게 되느냐. 보세요. 동전 지름이 작아진다는 얘기는 시지름이 똑같은데 동전 지름이 작아지려면 앞쪽으로 가야 돼. 그죠? 동전 지름이 커지면은요, 뒤쪽으로 가야 되는 거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동전 지름이 작아지면 동전까지의 거리는 짧아져야 돼요. 그래서 리을은 틀린 거예요. 그래서 1번이 돼요. 또 그러면 122쪽에서 질문 가자. 1번. 7번. 7번은 말이 다 맞는 것 같지만 3번에 보시면 삭은요. 여기 보자. 태양, 여기 A가 삭이죠. 태양과 달과 지구가 일직선상에 있을 때지. 90도를 이루는 게 아니고. 자, 그래서 3번이고 또 9번이요. 달의 위치, 요거 지금 오른쪽이 밝은 반달이네요. 그죠? 그럼 무슨 달이야? 상현달이죠. 자, 상현달이면 어디야? A가 상현이죠? 그래서 달의 위치와 지구에 보이는 달의 9번 얘기했니 지금? 자, A 위치에 있을 때는 상현달이니까 틀렸고, B 위치에 있으면 보름달이죠? 틀렸고. 자, 그 다음 C 위치에 있으면 하현달이죠? 틀렸고. D 위치에 있으면은 삭 위치니까 보이지 않을 때죠? 그래서 5번이네요. 또 질문 없니? 자, 다음 페이지 질문. 123쪽 질문해보자. 16번이요. 16번에. 16번에 거기 15일 동안 관측을 한 거예요. 지금 15일 동안 관측을 했어요. 자, 그러면은 여기가 지금 어떻게 돼? 여기가 대략 음력 2일쯤이고요. 여기가 음력 15일쯤 돼요. 음력 15일이 뭐야? 보름달 뜰 때죠? 망 위치에 있을 때. 달은요,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집니다. 그런데 해가 진 직후에 동쪽에서 보이는 보름달이 하루 종일 볼 수가 있는 거죠. 음력 15일에 얘가 동쪽에서부터 서쪽까지 즉 12시간 동안 볼 수가 있어요. 밤하늘에. 자, 상현달 같은 경우에 상현달 예를 들어서 한번 얘기해보자. 상현달 여기 있죠. A 위치가 상현달이죠. 음력 한 7일이나 음력 8일경인데 해가 진 직후에 딱 봤을 때 남쪽 하늘에 있어. 그러니까 얘는 언제 떴단 얘기냐? 그 전, 낮 동안에 떠 있었던 거야. 그러다가 해가 진 직후에 남쪽에 있고 그리고 나서 서쪽으로 지는 거지. 즉 90도 가는 거니까 약 6시간 뒤에 져요. 저녁 6시쯤에 남쪽 하늘에 있고 밤 12시쯤에 서쪽으로 집니다. 상현달이. 그러니까 한밤중 내내 계속 볼 수 있는 거는 보름달이다라는 얘기야. 자, 그리고 여기 이쪽에 있는 얘는 이제 초승달이죠. 초승달 같은 경우에는 음력 2일경인데
초저녁에, 그러니까 해가 진 직후가 초저녁이잖아요. 초저녁에 서쪽 하늘에서 잠깐 보이고 그 다음에 휙 하고 져버리는 거야. 언제 떴겠어? 해가 떠 있는 낮 동안에 떴다가 쭉 가다가 초저녁 되면은 이쪽에서 보이게 되는 거야, 그때. 자, 그런 식이에요. 그래서 지금 요게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간 게 하루가 아니라 이건 15일의 개념이고요. 하루면은 달이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지는데 해가 진 직후에 동쪽에서 보이는 보름달이 한밤중 내내 계속 볼 수 있다라는 그런 얘기예요. 또 질문 있니? 그 다음 페이지 질문 있니? 22번에 뭐예요? 23번은? 오케이. 응? 몇 번? 16번. 자, 16번이 어딨니? 자, 16번에요. 달이 뜨는 시각이, 달이 뜨는 시각이 달라지는 까닭으로 옳은 것은 그랬는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여기 보세요. 해가 진 직후 저녁 6시, 라고 칩시다. 18시, 저녁 6시, 해가 딱 졌어. 그때 동쪽에서 보름달이 뜨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 날이 됐어. 그 다음 날이 되면 6시에 동쪽에 똑같이 보름달이 뜬다? 안 뜬다? 안 뜬다. 이 달은 어디가 있다? 하루 동안에 13도만큼 공전에 있는 거죠. 여기 와 있어요. 그럼 지구 입장에서는 저녁 6시가 됐을 때 아직 달이 안 보이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자전을 13도만큼 더 가야지만이 얘가 뜨는 걸 볼 수 있는 거야. 13도가 대략 몇 분이냐? 50분쯤 돼요. 우리가 1시간에 15도씩 가잖아, 자전을. 그래서 그 다음날 50분이 더 가야지만이, 자전을 해줘야지만이 달이 뜨는 걸 볼 수가 있어. 그래서 달은 매일 50분씩 늦게 뜬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그 이유는 지구가 한 바퀴 자전하는 동안에 달은 공전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거를 여기로 놓고 보게 되면 자, 여기서 볼게요. 자, 여기가 망위치고 보름달이에요. 그러면은 여기 사람이 이쪽에 왔을 때가 서쪽 하늘에서는 해가 지고 동쪽 하늘에서는 달이 뜨는 거예요. 한 바퀴 돌아가지고 여기가 저녁 6시야. 저녁 6시에 딱 왔어. 그래서 동쪽을 봤는데 이 지평선의 동쪽이 얘가 안 보여. 왜? 얘는 하루 동안에 여기로 가 있거든. 그렇다면 얘가 얘를 보기 위해선 이만큼을 더 자전을 해줘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구가 한 바퀴 도는 동안에 얘는 13도만큼 가버리네. 자전하는 동안 달은 공전하기 때문에 매일 50분씩 늦게 뜨게 돼요. 오케이? 오케이. 또 없니? 124쪽은 없니? 좋아요. 네, 서술형은 각자 채점해 주시고요. 우리는 126쪽으로 넘어갈게요. 자, 요번에 태양계 구성에 대한 얘기를 할 건데 자, 이 태양계의 구성에서 먼저 행성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태양계라고 하면 뭐야? 태양을 중심으로 그 중심에서 있는 나머지 천체들을 가지고 태양계라고 얘기를 하죠. 우리가 행성, 소행성, 뭐 외소행성 이런 것들 전부 다 거기 이제 태양계에 속하는 건데 그 중에서 이제 행성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수금, 지화, 목토, 천해는 많이 들어봤을 거야, 그죠? 다 외우고 있죠. 수성, 금성, 화성, 목성, 토성, 천왕성, 해왕성을 우리는 행성이라고 얘기해. 그럼 태양을 뭐라고 한다? 항성이라고 얘기를 하죠. 자, 태양을 항성이라고 하는데 스스로 빛을 내는 천체. 그 다음, 그 항성 주변을 돌고 있는 걸 행성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러면 행성 주위를 도는 걸 뭐라 그래? 그렇죠. 위성, 달과 같은 애들을 위성이라고 얘기를 하죠. 자, 각각의 특징들을 얘기를 할 건데 먼저 수성이에요. 수성은 태양에 가장 가깝죠. 크기도 가장 작아요.
자, 그리고 대기가 없어. 밑줄 한번. 여기. 대기가 없어요. 자, 대기가 없기 때문에요. 낮과 밤의 기온 차이가 커요. 그리고 표면에 운석구덩이가 많이 있어요. 마치 뭐랑 비슷하다? 그렇지. 달과 비슷해요. 자, 달과 비슷한 형상을 띠고 있어요. 수성은. 자, 그 다음 금성인데요. 크기나 질량은 지구와 가장 비슷해요. 그리고 지구에서 봤을 때 가장 밝게 보이는 행성이에요. 그리고 여기 별표예요. 이산화탄소 대기가 두껍게 있어요. 자, 이산화탄소 우리 온실가스예요. 온실가스. 근데 그게 엄청 두껍게 있어. 자, 그렇기 때문에 이 기압이 높고 우리가 지금 대기가 몇 기압이야? 1기압이죠. 얘네가 거의 한 90기압쯤 돼요. 표면 그만큼 대기가 두껍고 그 다음에 이산화탄소가 많기 때문에 이산화탄소가 많으면 온실 효과가 일어나요. 그래서 여기 표면 온도가 약 470도로 매우 높아요. 뭐 때문에? 온실 효과 때문에. 잠깐만. 자, 보자. 조용. 자, 그 다음에 온실 효과 때문에 그래요. 온실 효과 때문에 표면 온도가 이렇게 높아요. 이거 수성보다 표면 온도가 높아요. 수성이 한 400도까지 낮에 400도까지 올라가는데 얘는 470도로 수성보다도 표면 온도가 높다라는 거 기억해줘. 자, 그래서 이산화탄소 두꺼운 이산화탄소 대기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 화성은 별표예요. 우리는 이 화성을 잘 기억해 주셔야 돼. 왜냐면 우리가 가장 많이 탐사하고 있는 것도 화성이죠. 이 토양이 산화철 성분이 많아요. 산화철은 녹슨철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붉게 보여. 이산화탄소로 이루어졌는데 대기가 좀 희박한 편이고요. 여기 계절의 변화가 있어. 그걸 뭘로 알 수 있느냐? 계절의 변화를 극관을 통해서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극관은 뭐냐? 극지방에 있는 얼음 알갱이라고 상상하시면 되는데 우리 북극, 남극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근데 이걸 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계절의 변화를 아느냐? 요거예요. 여름 되면은 극관 크기가 작아지고요. 겨울 되면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추워지니까 커지고 더워지니까 작아지고 그래서 계절의 변화가 있구나라고 알게 되는 거고 여기는 이제 물이 흐른 흔적이 있고요. 거대한 화산, 우리 올림포스 화산이라고 태양계에서 가장 큰 화산이 여기 있고요. 그 다음에 협곡이 존재를 합니다. 자, 다음 목성인데요. 태양계 행성 중에 가장 크죠. 행성 중에 가장 크고 주로 이제 가스로 이루어져 있어요. 수소나 헬륨과 같은 가스로 돼 있어. 그러면 아까 앞에서 얘기한 수성, 금성, 지구, 화성은 주로 암석으로 돼 있어요. 그리고 목성, 토성, 천왕성, 해왕성은 주로 가스로 돼 있고요. 그래서 우주선 타고 딱 가가지고 사람이 내리잖아? 수금지화까지는 발을 디딜 수가 있는 표면이 있는 반면 목토천에는 표면이 없어요. 이렇게 가스 덩어리로 있고 단단한 부분은 여기 핵 부분까지 가야지만 아마 있을 거예요. 네, 거기 가면 다 죽어요, 그냥. 자, 그 다음 표면에 적도와 나란한 줄무늬가 있습니다. 자, 여기 토성도 보세요. 적도와 나란한 줄무늬가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자전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그래요. 자전 속도가. 우리가 지구는 하루에 몇 시간 돌아? 24시간에 한 바퀴 돌죠, 자전이. 얘는 우리보다 11배 정도 더 큼에도 불구하고 9시간 만에 한 바퀴를 돌아요. 자전 속도가 빠르니까 이 대기가 그거 쫓아가느라고 이런 식으로 줄무늬 형태로 보입니다. 자, 그래서 나란한 줄무늬가 있는데 이 나란한 줄무늬는 자전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나타나는데 그러다가 조금 획가닥하면은 소용돌이가 나타나요. 그걸 우리는 대적점 또는 대적반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커다란 점 모양으로 붉은 점 형태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하고요. 요거 희미한 고리가 있어요. 고리. 자, 그 다음 토성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뚜렷한 고리를 갖고 있죠. 천왕성 보세요. 희미한 고리 있어요. 해왕성도 희미한 고리 있어요. 목토천에는요. 고리를 다 공통적으로 갖고 있어요. 근데 토성의 고리가 확연하게 보이기 때문에 우리는 토성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이 토성의 특징은 이거예요. 밀도가 가장 작다. 이게 물보다도 밀도가 작아요. 그래서 물 위에 뜰 수 있는 행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뚜렷한 고리를 갖고 있고, 그 다음, 천왕성. 천왕성의 특징은 청록색이면서 요게 특징이야. 자전축이 공정궤도면과 나라. 그러니까 다른 애들은 이게 자전축이면 공정궤도면에 자전축이 나란하게 있어. 그러니까 얘는 누워서 자전하면서 공전하고 있어요. 다른 애들은 이런 식으로 자전하면서 공전하는 반면 얘는 이렇게 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해왕성 가보자. 해왕성은 파란색을 띠고 있어요. 거기 대흑점이라고 해서 역시 커다란 여기 대흑점에다가 밑줄 쳐주시면 돼요. 보면 알겠지만은 멀리 가면 멀리 갈수록 칸수가 점점 줄어드는 게 할 말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수금지와 목토천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그 옆에 문제를 좀 풀어보고 문제를 풀어보자. 자, 1번에 1은 야, 1은 귀여워. 자, 조용. 2는 디귿. 3은 이게요, 글이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니은. 4는 저요? 야, 조용. 4는 봐요? 리을? 리을. 2번에 이번에 가는 화성. 가는 물성. 가는 토성. 가는 해왕성. 많은 수성. 이제 내 말에 오케이. 대한 의심이. 화성, 목성, 토성, 해왕성, 수성 이렇게 되는 거죠. 자, 3번에 1은 나? 응? 나? 나. 2는 가. 3은 마. 4는 나. 라. 5는 다. 오케이. 나. 여기 질문 있니? 저는 이따구로 배우는데. 언니? 자, 내행성, 외행성인데 이 내행성이라고 하는 거는 지구 공정궤도 중심으로 했을 때 안쪽에서 돌고 있는 애를 내행성이라고 해. 수성, 금성. 그 다음 외행성은 바깥쪽에서 돌고 있는 거야. 지구 바깥쪽에서. 화, 목, 토, 천, 해가 되는 거죠. 자, 우리가 별표 쳐야 될 거는 요거 2번이야. 지구형 행성과 목성형 행성이 있어요. 저기서 이제 지구형 행성과 목성 행성을 구분하셔야 되는데 지구형 행성 아까 얘기했듯이 이게 수금지화인데 얘네들은 암석으로 돼 있어. 그 다음에 목토천에는 주로 이제 기체 형태로 돼 있어요. 자, 그런데 질량으로 따져보면은 그 지구형의 애들이 작아. 태양 근처에 있기 때문에 작은 반면 목성형 애들은 질량이 커요. 크기가 커서. 하지만 밀도를 따져보게 되면 그러니까 같은 부피당의 질량을 밀도라고 얘기해. 똑같은 부피를 띄어다가 보게 되면 당연히 암석인 지구형 애들이 밀도가 커요. 위성수는 지구형 같은 경우에는 태양 근처에 있어서 없거나 적은 반면 목성형 애들은 많이 있고요. 그 다음 고리가 목성형에는 존재한다라는 거 특징이야. 자, 이렇게 이제 행성을 분류를 했고 그 다음 이제 태양인데 이 태양계 내에서 유일하게 자, 그래서 태양은 우리 태양계에서 유일하게 스스로 빛을 내는 천체예요. 그래서 항성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 지구에서 가장 가까운 별이야. 자, 태양은 태양계 유일한 항성이라고 그랬어요. 자, 그리고 태양 표면 체크하자. 태양의 표면을 여기 꼭 체크해 주세요. 광구라는 말. 자, 이 광구. 자, 이 광구라는 말에서 자주 쓸 건데 이 광구는 태양 표면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태양을 딱 봤을 때 밝게 보이는 부분이 바로 광구예요. 자, 표면 온도가 대략 한 6000도쯤 돼요. 자, 그런데 거기 보면 이 쌀알을 뿌려놓은 듯한 무늬라 그래서 그걸 쌀알무늬라고 얘기를 하는데 광구 표면에 이런 쌀알무늬가 있는데 이게 왜 그러느냐 밑줄 대류 현상. 자, 내부에서의 대류 현상 때문에 올라오는 뜨거운 부분은 밝게 보이고 내려가는 차가운 부분은 어둡게 보인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이런 쌀알무늬가 나타나게 되고요. 그리고 흑점 별표. 자, 흑점은 별표인데 이게 그 태양 크기가 모양이 뭐 일제 불규칙한 어두운 색의 무늬라고 그랬는데 왜 흑점이 나타나느냐가 중요해. 주변보다 온도가 낮아서. 표면이 대략 한 6000도쯤 되는데 흑점 온도가 한 4000도쯤 돼요. 그래서 여기가 주변보다 그
온도가 낮아서 어둡게 보인다라는 얘기야. 근데 얘가 흑점 수와 위치는 계속적으로 변화가 일어나게 되거든요. 자, 그러면 흑점을 통해서 우리가 뭘 알 수 있냐라는 건데, 흑점이 이렇게 광구에서 흑점이 이렇게 있으면은요, 얘네들이 어느 쪽으로 가냐면 이쪽으로 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지구 입장에서 봤을 때. 지구 입장에서 봤을 때는요, 동쪽에서 서쪽으로 이동을 하는 걸로 보여지게 돼요. 태양 입장에서. 그러면 이 태양 입장에서는 어떻게 되는 거냐? 그게 서에서 동으로 가는 거야. 오케이? 자, 여기가 지금 이 펜이 너희들 입장에서는 너희들의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지만 내 입장에서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가는 것과 같이 흑점의 이동 방향을 보게 되면은 지구 입장에서는 동에서 서로 가는 걸로 보여지는데 그럼 태양은 서에서 동으로 자전하고 있구나를 확인할 수가 있게 돼요. 자, 흑점을 통해서 그런 걸 알 수 있고 그 다음 태양 대기인데 이 평소에는 안 보여. 왜냐면 광구가 밝기 때문에 안 보이는데 언제? 여기 밑줄 개기일식 때. 개기일식이라는 건 뭐야? 달이 완전히 딱 가려졌을 때를 얘기해 주는 거죠. 달이 태양을 완전히 딱 가려졌을 때 대기를 볼 수가 있게 되는데 자, 그 태양의 대기가 있고 대기에서 볼 수 있는 현상이 있어요. 두 가지 구분해서 좀 기억해 주시고요. 하나 기억해 줄게요. 이 홍염이나 플레어가 광구에서 일어나요? 그러면 안 돼. 대기에서 관측하는 거야. 자, 채층이라고 하면은 광구 바로 위쪽에 이렇게 붉은색이 얇은 대기층. 자, 코로나라고 하면은 진주색의 대기층인데 청백색의 가스층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래서 이게 이제 이렇게 퍼져 나와 있는데 우리 요즘 코로나 많이 나오잖아요. 그죠? 자, 코로나 바이러스의 이름이 여기서 유래되는 거고 그 모양이 이거랑 비슷하게 생겼다 그래서 코로나예요. 자, 그다음 코비는 무슨 코비는 코비드는 그거를 이제 이름을 올해 거를 코비드라고 이름을 지은 거고. 자, 그다음 홍염은 고온의 기체가 솟아오르는 이게 뭐라고 생각하면 되느냐? 불기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불기둥. 뭐예요? 자, 불기둥이 이렇게 솟구쳐 올라왔다가 내려가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다음 플레어는 여기 폭발. 그러니까 우리 국 끓이다 보면 왜 기포 뽕 올라와서 퍽 터지는 거 있잖아요. 플레어는 그런 개념이고 홍염 같은 경우에는 솟구쳐 올라왔다가 내려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둘 다 대기에서 볼 수 있는 현상이에요. 이거 광구에서 일어납니다라고 광구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안 돼. 자, 이렇게 태양의 구조에 대한 얘기를 했고요. 이 태양의 구조에 대한 얘기까지고 옆에 그 129쪽 있죠. 129쪽을 또 한번 해보자. 지금 더 나가요? 태양계 다 끝내야 된다니까. 자, 1번, D1번 기억은 내행성이죠. 니은은 외행성이고. 자, 2번에 작다, 크다, 단단한 암석, 크다, 작다. 어? 야, 옆에 표 그대로 있는 거 그대로 쓰면 되는데 왜? 아, 기억, 니은, 디귿. 자, 1번에 디귿 비읍이죠. 자, 2번에 홍염, 코로나, 쌀할머니, 흑점 채층이고요. OOX. 여기서 질문 있니 혹시? 사실 목표 못 들었어요. 네 답을 네가 얘기해. 1번은 뭐야? 디귿 비읍. 코로나 사람은 흑점 채층. 채층. 오케이. OX. 오케이. 근데요. 자, 태양 활동과 영향인데 이 태양의 활동이 활발해지잖아요. 그럼 표면과 대기가 이제 변화가 생기게 되는데 이때 여기 보자. 흑점수가 많아진다. 태양에서의 변화. 흑점수가 많아진다. 그러니까 흑점수가 많아지게 된다라는 거는요. 그만큼 태양에서 나오는 에너지가 많다라는 뜻이야. 태양 활동이 활발해지면은 옆으로 전달되는 게 아니라 밖으로 방출되다 보니까 그만큼 어둡게 보이는 부분들이 많아지게 돼요. 자, 그래서 흑점수가 많아지면은 태양 활동이 활발해지고요. 코로나 크기도 커지고요. 홍염이나 플레어도 굉장히 자주 발생해요. 그리고 태양풍이 강해지는데 여기 지금 태양풍 해가지고 밑에 써있죠. 태양에서 우주 공간으로 방출하는 전기를 띤 입자의 흐름. 자, 그래서 얘네들의 입자들이 굉장히 많이 나타나게 되고요. 그거에 의해서 태양풍이 강해지면 자기폭풍이 생기게 돼요. 그러니까 지구 주변에 자기장이 형성되어 있는데 그 자기장이
불규칙하게 이렇게 변화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 거야. 자, 이것 때문에 그 무선통신 장애라든가 그 다음에 그 인공위성 고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막 나타나게 되고요. GPS 수신도 어려워지고, 자, 그리고 송전시설도 고장 날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 오로라가 자주 발생하게 되는데, 이 오로라가 이제 이 입자들이 극지방으로 이렇게 끌려 들어가서 대기와 마찰해서 나타나는 현상인데, 이 오로라가 자주 발생한다는 얘기는 그만큼 태양풍이 강해지고 있다라는 그런 얘기. 자, 그 다음, 마지막에 그 천체만환경인데, 이 천체만환경은, 자, 여기 지금 데멀 렌즈 나와 있죠. 데멀 렌즈는 빛을 모으는 역할, 빛을 한번. 자, 데멀 렌즈는 빛을 모으는 역할을 합니다. 자, 그 다음, 여기 쭉 가서 밑에 보면, 오른쪽 밑에 가면 저반 렌즈 있죠? 저반 렌즈는 상을 확대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렇게. 데멀 렌즈에서 빛을 모아가지고요, 저반 렌즈에서 상을 확대해서 관측을 하게 되는 거야. 데멀 렌즈가 크면 클수록 그만큼 빛을 많이 모으기 때문에 선명하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천문대 같은 데 가면 이 지름이 엄청 큰 그 만환경을 볼 수가 있는데, 그런 것들은 이런 빛을 모으는 역할을 하는 애가 큰 거예요. 자, 그 다음 가대라고 해가지고서는요, 경통과 삼각대를 이어주는 회전부이고요, 균형추는 균형 맞춰주는 추예요. 삼각대는 이게 밑에 그 다리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여기 체크 한 번 더 보조 만환경 또는 파인더. 이 만환경 자체는요, 배율이 높기 때문에 위치 찾기가 힘들어. 그래서 배율이 작은 조그만 만환경을 달아놔. 그게 보조 만환경 또는 파인더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위치를 찾고 그 다음 만환경으로 관측을 하게 되는 건데, 조립을 해요. 이렇게 삼각대 세우고 가대 끼우고 균형추 달고 경통 끼우고 보조 만환경 저반 렌즈 끼우고 그 다음 균형을 맞춘 다음에 자, 파인더를 정렬을 해요. 자, 파인더 정렬까지 한 다음에 평평한 곳에서 만환경 설치해가지고 파인더로서 위치를 찾고요. 그 다음 저반 렌즈를 통해서 관측을 하는데, 이때 저배율을 먼저 쓰고 그 다음 고배율로 가야 돼요. 그래서 저배율로 관찰, 그 다음 고배율로 갑니다. 태양 관측할 때 직접 보면 안 되는 건 알고 있죠. 그래서 필터라든가 투명판 끼워서 하게 됩니다. 라는 것까지. 요거 우리가 그 태양의 천체만한 천체 별들을 관측을 하게 되면은요. 이게 상하좌우가 바뀌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오른쪽으로 좀 더 가고 싶다 그러면은 만환경은 왼쪽으로 움직여야 된다라는 거. 또 위쪽을 더 보고 싶다라고 하면은 만환경은 아래쪽으로 움직여야 된다는 거. 이게 상하좌우가 바뀌어 보인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오케이, 그 다음 여기 옆에 131쪽 한번 해보시고요. 자, 1번에 XX, OX. 자, 1번에 또 A는 데멀렌즈, 경통, 파인더, 저반렌즈, 균형추. 자, 그 다음 2번에는 AD, EC. 3번에 라가, 나, 다, 마. 자, 어려운 건 없죠, 그죠? 자, 132쪽으로 넘어갈게요. 여기 지금 집중강의 나와 있는데, 자, 지구형과 목성형을 구분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 그 구분해 놓은 거, 수성, 금성, 지구, 화성 같은 경우에는 지구형 행성이고, 목토천에는 목성형 행성인데, 특징을 보시게 되면, 자, 지구를 일로 놨을 때야, 여기 지금 크기라든가 질량이 나와 있는 반면, 목토천해 같은 경우에는 훨씬 더 크다라는 걸 알 수 있죠. 질량도 크고요. 자, 그 다음 위성수 보시게 되면 얘네들은 아예 없고, 지구는 달 1개고 화성은 2개 있어요. 근데 얘네들은 막 69, 62, 27, 14와 같이 엄청 많죠. 고리가 있냐 없냐를 또 구분할 수가 있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돼요. 자, 오른쪽에 보시게 되면 1번 그러니까 A, B, C, D가 나왔을 때 이게 누굴까를 비교를 할 수 있으셔야 돼. 알겠니? 자, A부터 D까지를 질량과 반지름에 따라서 두 집단으로 분류하시오. 그러면 누구누구 한 편이어야 돼? A와 C가 한 편이고 B와 D가 한 편이어야 되겠네요. 그죠? 이해되죠? A, D 중 지구형에 속하는 건 그럼 뭘까요? 그러면은 B와 D가 되겠죠. 자, 평균 밀도를 비교하여 부등호를 나타내시오. 그랬는데 평균 밀도는 B, D가 더 크겠죠. 그죠? BD가 크고 그 다음 AC가 작고 이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밑에 보시게 되면 이제 2번에 A, B 두 집단의 이름을 쓰세요. 그랬는데 반지름이 작고 질량도 작은 A는 누구겠어? 지구형 행성이 되겠죠. B는 반지름도 크고 질량도 크니까 목성형 행성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A에 속하는 태양계 행성은 수금지화가 될 거고요. B에 속하는 애들은 목토천해가 될 거고요. 위성수는 당연히 누가 더 많아? 목성형이 더 많죠. 그러니까 B가 더 많다라고 해주셔야 돼요. 자, 요것도 보세요. 요거 우리 앞에는 안 나와 있었는데 이게 태양 흑점에 대한 얘기 아까 얘기했던 거. 자, 관측자 지구에서 입장에서 보면은요, 흑점이 동쪽에서 서쪽으로 가는 걸로 보여요. 이게 이제 태양이 자전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사실이고요. 태양 입장에선 이게 서에서 동으로 자전하는 거예요. 자, 그다음 흑점의 수 변화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체크 11년 주기로에다가 체크 한번 해주시고요. 흑점수가 대략 한 11년 주기로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데 그래서 활동 주기가 약 11년인데 여기 가장 많이 나타났을 때 극대기라고 얘기를 하고요. 적게 나타났을 때 극소기라고 얘기를 해요. 극대기에 도달하게 되면 태양 활동이 활발해지는 거고 극소기에 가게 되면은 그만큼 태양 활동이 둔해진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그 133쪽부터 해가지고서는요 137쪽까지 풀어보시고요. 채점 한번 해보도록 하자. 그래?